안녕하세요. 파이팅 홍동TV입니다. 오늘은 불찾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차라고 했을 때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를 하면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차는 5분. 다음 중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 기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차량 폭은 2.5m, 높이 4m, 길이는 16.7m 초과 차량이죠. 자, 그래서 보면 길이가 17m인 굴삭기 16.7m 초과니까 특별 표지판 부착해야 되고, 자, 최소 회전 반경 14m, 너비가 4m, 너비는 2.5m 기준인데 초과됐죠? 부착해야 된다. 자, 총중량이 15톤인 지게차 15톤, 총중량은 기준이 40톤인데 15톤이니까 다가 답이겠네요. 특별 표지판 부착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차량은 특별 표지판 부착해야 된다. 다음 중 최고 속도 15km 미만의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필히 갖춰야 할 조명 장치는, 자, 15km 미만일 경우에 전제반반 갖춰야 됩니다. 전조등, 제동등, 후부 반사판, 후부 반사기, 전제반반 15km 미만일 경우에 갖춰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폭미번,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까지 갖춰야 되는 것은 15km 이상 50km 미만의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갖춰야 됩니다. 15km까지는 전제반반, 50km까지는 전제반반 폭미번. 그러니까 15km 미만이니까 후미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아니고 후부 반사기. 요게 답이겠네요. 15km 미만이다 전제반반, 50km 미만이다 전제반반 폭미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중앙선이 있을 경우 차마는 오른쪽을 통행하죠? 중앙선의 우측이다. 너무 쉬운 문제.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한다. 유압회로 내에서 서지압, 서지 프레셔란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을 말합니다. 서지압이란 유압회로 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이다. 정상 아니고 최소값 아닙니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이 서지압입니다. 필터의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메쉬 구멍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촘촘하다.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과망이 촘촘하면 물방울이 너무 잘게 쪼개지면서 미세한 공기방울로 인해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필터의 여과 입도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현상이다. 유압류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때 원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압력 상승하지 않는다. 펌프나 회로 쪽에서 압력의 우설이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죠. 펌프의 오일 토출구를 점검한다. 유압 회로를 점검한다. 릴리프 밸브를 점검한다. 자, 펌프나 유압회로, 릴리프 밸브에 오일 누설이나 압력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맞고요. 펌프 설치 고정 볼트의 강도를 점검한다. 자, 고정 볼트의 경우 펌프 고정 장치이지 유압류 압력과는 관련 없겠죠. 유압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 유압류 펌프나 회로 쪽에 토출구가 막혔는지, 유압회로의 누설이나 릴리프 밸브의 설정값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고정 볼트 강도 점검, 요건 아닙니다. 유압장치에서 2개의 펌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 펌프의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동력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하는 것은, 자, 무브와 밸브입니다. 언로딩 밸브. 무브와 밸브가 펌프 2개를 사용할 때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압력 이상의 여분의 압력은 메인 탱크로 귀환시키지 않고 밸브에 탱크 기능을 추가해서 밸브 내에서 맴돌게해서 동력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무브와 밸브. 어떨 때 쓴다? 펌프 2개를 사용하는데 전체 송출량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력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무브와 밸브, 언로딩 밸브입니다. 자,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파스칼, 바, 킬로그램 힘 퍼 제곱센티미터, 모두 압력의 단위가 맞죠? 단위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세기를 파스칼, 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등 유압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는데요. 그 밖에 PSI, 평당 인치당 파운드, mmHg, 수은주 밀리미터, ATM 등이 있죠. 하지만 GPM은 유량의 단위입니다. GPM은 유압의 단위가 아니라 유량의 단위다. 유압장치에서 방향제어 밸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방향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하죠. 그런데 이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합니다. 체크밸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손으로 딱 막았다. 역류하지마. 체크밸브,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한다. 자, 그리고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 액추에이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죠.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틀렸습니다. 자, 액추에이터의 속도는 방향 제어 밸브가 아니라 유량으로 제어하죠. 액추에이터의 속도는 유량으로 제어하고, 방향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하고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며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사용된다.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유압 실린더에는 피스톤과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피스톤 로드까지 실린더 구성품이고, 이 피스톤 로드와 크랭크 축 등 다른 동력 전달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커넥팅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유압 실린더는 피스톤과 실린더, 피스톤 로드까지 실린더 구성품으로 봅니다. 커넥팅 로드는 아니다.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작동류의 정상작동 온도범위로 적합한 것은, 자, 작동류는 40에서 60도까지가 가장 적절한 정상작동 온도범위입니다. 작동류 온도범위는 아 뜨거 하는 정도, 40에서 60도 정도가 정상작동 온도범위다. 미지근하거나 팔팔 끓는 온도 아니고 아 뜨거 하는 온도다. 유압장치에서 작동하는 유압 에너지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회전운동을 함으로써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것은 회전운동, 모터죠. 유압 모터다. 실린더 직선운동, 밸브와 탱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죠. 모터와 실린더 중에 유압 모터는 회전운동,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운동이죠. 유압 에너지에서 연속적으로 회전운동을 함으로써 기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유회 모터다. 자, 그림과 같은 실린더의 명칭은, 자, 요 꼭지가 2개가 뚫려있죠. 양쪽에 2개가 뚫려있고 로드가 하나인 실린더입니다. 요게 뭐를 뜻하냐? 양쪽으로 유압이 송출되면서 양쪽 모두 운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복동 실린더입니다.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양쪽이 뚫려있어서 양방향 모두 유압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표시 기호도 같이 봐두십니다. 구멍이 2개가 있고 복동 편로드식 실린더다. 다음 중 자연적 재해가 아닌 것은, 지진, 태풍, 홍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방화는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는 자연적 재해 아니다.
금속의 표면에 거칠거나 각진 부분에 닫힐 우려가 있어서 매끄럽게 다듬질을 하고자 한다. 적합한 수공구는 줄이죠. 금속의 거칠거나 각진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을 때 줄을 사용합니다. 안전보건 표지에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에서 바탕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된 표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지 표지입니다. 금지 표지는 바탕색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금지 표지. 다음 중 물건을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운반할 때 안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명령과 지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죠? 최소한 한 손으로는 물건을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 화물은 같은 쪽의 어깨에 올려서 운반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를 적게 담당한다? 요게 틀렸는데요. 공동 운반 시에는 모든 사람이 균등한 부하를 담당하도록 하고 물건을 운반해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 혹은 뒤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를 편중되게 담당한다. 틀린 답입니다. 안전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호구 검정, 검사에 합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될 것. 당연하겠죠? 작업 행동에 방해되지 않고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한번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철로 제작되어 안전 보장형일 것. 강철 말고도 가벼우면서 보호 성능은 우수한 그런 재질이 많죠? 반드시 무거운 강철로 제작되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절연용 보호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보호구. 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 보호구죠. 절연모, 절연화, 절연장갑 모두 사람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하지만 절연 시트, 바닥에 까는 거죠. 절연 시트는 바닥에 깔거나 벽에 붙이는 거지 사람이 착용하는 보호구 아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과 대책 중에 국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 예방 대책에는 예방 대책, 국한 대책, 소화 대책이 있는데 예방 대책은 발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어떤 예방 목적의 대책이고 국한 대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옮겨붙는 전파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한 대책입니다. 우연성 재료를 쓴다든지 방화벽이나 방유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한 대책이고 소화 대책은 불을 끄는 거죠. 소화 기구나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스스로 소화 활동을 하는 것이 소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지를 확보하는 것 국한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화벽의 정비 불연성 소재를 쓴다 국한 대책일 수 있고 가연물을 쌓아놓는다? 이건 아예 화재 예방 대책이 아니겠죠. 좀 허무한 문제네요. 산업재해에 분류해서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 미끄러짐을 포함해서 이르는 말은 평면상으로 넘어졌다. 그냥 넘어진 건 전도죠.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전복이고 그냥 평면상으로 넘어졌다. 전도 사고죠. 산업 현장에 3대 다발재해라고 있는데요. 전도, 협착, 추락이 그 세 가지입니다. 전도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고 협착은 기계에 말려 들어가거나 끼거나 물림 등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게 협착. 추락은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재해죠. 그래서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 미끄러짐을 포함해서 전도라고 한다. 해머 작업 시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단 장갑 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난타하기 전에 주의를 확인해야 되고 1, 2회 정도는 가볍게 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업한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해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름을 바른다? 어이가 없습니다. 해머 작업 시 기름 바르지 않는다. 기름을 바른다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작업대 사이, 기계 사이의 통로는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너비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 상식입니다. 하지만 공장 바닥에 폐유를 뿌려? 이것도 이상한 보기네요. 먼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공장 바닥에 폐유를 뿌린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땡큐인 문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위치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굴착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 문제는 굴착공사자가 취해야 할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말하고 있어요. 굴착공사자는 공사 예정지역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로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공사자가 흰색 페인트로 표시한다. 황색, 적색, 청색 아니고 도시가스 배관 표시는 흰색 페인트다. 도로에서 굴착 작업 중 케이블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굴착 작업 중 전기 케이블이나 가스 배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우려가 있을 때는 절대 혼자서 조치하면 안 됩니다. 혼자 맥가이버처럼 어떻게 해보려 해서는 안 되고 즉시 굴착을 중지하고 해당 설비의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해당 설비의 관리자에게 연락 후에 그 지시에 따른다. 이런 보기를 찾습니다. 케이블 표지 시트를 걷어내고 계속 작업한다거나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심해서 작업한다. 혹은 케이블 표지 시트가 전력 케이블과 무관하다. 모두 조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작업한다는 뜻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당 설비 관리자에게 연락 후에 그 지시를 따른다. 요 보기가 맞는 답입니다. 도로 굴착자는 대매원 공사 완료 후에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치마 유무 확인해야 되는가? 치마 유무 확인은 3개월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치마 유무 확인은 3개월이다. 그림과 같이 시가지에 있는 배전선로 A에 보통 몇 볼트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가? 요 그림을 통째로 외웁니다. 시가지 배전선로 22,900V입니다. 그림과 같은 시가지 배전선로에는 보통 22,900V의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굴착기의 기본 작업 사이클 과정으로 맞는 것은 굴선적선이죠. 굴착, 선회, 적재, 선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굴착이다. 작업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되죠. 이쪽 흙더미를 반대 방향으로 옮긴다. 굴착하고 선회하고 이쪽에 적재하고 다시 선회하겠죠. 굴선적선이다. 굴선적선. 굴착기 기본 작업 사이클 과정 굴선적선. 굴착기 선회 장치 모터 부품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이크업 밸브 캐비테이션 방지 맞고요.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설정해서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죠. 과부하로 인한 스윙 모터와 감속기 파손을 방지한다. 맞고요. 브레이크는 선회 동작을 멈출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회전 방지 밸브는 선회 동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성을 유지한다. 선회 동작에서 관성이 유지되면 위험합니다. 역회전 방지 밸브는 말 그대로 관성에 의한 역회전을 방지하는 거지 관성을 유지하는 기능하는 밸브 아닙니다. 건설기계 범위 중 틀린 것은 이동식 20kW 원동기를 가진 쇠석기다. 쇠석기 들어가고요.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 콘크리트 믹서 들어가죠.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 모터 그레이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적재 용량 5톤의 덤프트럭은
일반 상용차지 건설기계 아니에요. 주의해야 된다. 덤프트럭의 건설기계 기준은 12톤 이상입니다. 덤프트럭의 건설기계 기준은 12톤 이상일 때 건설기계로 본다. 적재 용량 5톤의 덤프트럭 건설기계 아닙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은 건설기계 사업에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은 없어요. 건설기계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다. 건설기계 사업에는 매매업, 대여업, 정비업, 폐기업 있습니다. 폐기업, 정비업, 매매업, 대여업 있다. 수출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유압계통에서 릴리프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약화될 때 현상은 채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하다. 유압계통의 물리적 떨림으로 제달제달되는 소리 같다 해서 채터링 현상. 채터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압계통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 약하다. 채터링 현상 발생합니다. 유압 건설기계에 고압 호수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 자, 호수 파열은 압력이 너무 과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압력을 어디서 제한하나? 바로 릴리프 밸브가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했을 때 고압 호수가 자주 파열된다. 최고 압력을 설정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릴리프 밸브죠. 이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할 때 과도한 압력으로 고압 호수가 자주 파열된다. 유압 모터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유압 모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형 경량이며 변속과 방향 제어가 용이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작동류가 점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오일의 누출이나 먼지와 공기 혼입 등으로 인해서 작동 불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작동류에 먼지나 공기 침입하지 않도록 보수에 주의해야 된다. 먼지나 공기 침입 단점 맞죠? 작동류 누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다. 단점 맞습니다. 작동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 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다. 점도 변화를 신경 써야 된다. 단점이 되겠고, 하지만 릴리프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 제어가 곤란하다? 곤란하지 않죠. 유압 모터는 기본적으로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합니다. 유압장치의 금속가루 또는 불순물 제거를 위한 장치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불순물 제거 여과기겠죠. 하지만 어큐뮬레이터 추각기 압력을 보상하는 장치죠. 추각기 아니고 스크레이퍼. 필터는 맞는데 스크레이퍼는 아니죠. 필터와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가 여과망을 뜻하죠. 그래서 정답은 필터와 스트레이너. 요게 유압장치에서 금속가루 및 불순물 제거를 위한 장치다. 기동전동기는 축전지의 전류로 기관을 가동시키는 장치로 시동장치죠. 축전지의 전압이 낮거나 브러쉬와 정류자 밀착 불량 또는 손상 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료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죠. 자, 우리가 시동을 켤 때 연료 계통과 상관없이 배터리 축전지에 의해서 엔진을 1회 크랭킹 시킴으로써 시동을 걸리게 하는 그런 장치가 기동전동기, 시동전동기죠. 자, 기관이 회전할 때 축전지, 배터리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면 축전지가 과충전되고 있습니다. 기관 회전 시에 축전지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 배터리가 과충전되고 있다. 유압 펌프를 통해 송출된 에너지를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는 기기를 액추에이터죠. 유기 액추에이터. 유압을 사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한다. 대표적으로 실린더가 직선 운동, 모터가 회전 운동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실린더가 있다. 유기 액추에이터.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당연히 냉각수 양을 점검하겠죠. 자,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다. 어딘가 냉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일 먼저 냉각수 양을 점검합니다. 윤활유 점도지수 점검, 고부하 작업, 장기간 작업 틀렸고 냉각수 양부터 점검한다.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유압장치에는 밸브, 탱크, 펌프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압장치는 밸브, 펌프, 탱크, 벨탱펌, 벨탱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니버셜 조인트는 십자축 이음이죠. 아, 그림을 잘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엑셀축을 십자로 이어주는 장치가 유니버셜 조인트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지 유압장치 아니다. 유압장치에는 밸브, 탱크, 펌프, 벨탱펌 있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어딘가 압력이 새고 있는 겁니다. 압력이 누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냉각수 부족, 엔진오일 과다, 기어오일 열화 아니고 피스톤 링에 마모가 있을 때 실린더 내에서 연소실의 압축가스가 링 마모로 실린더 벽과의 틈새를 타고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누설돼서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스톤 링 마모가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기관의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스퀴시는 압축 행정 말기에 발생하는 와류 현상입니다. 자, 디젤 엔진 연소 과정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인 와류, 볼텍스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흡입 행정 시에는 스월, 압축 행정 시에는 스퀴시, 피스톤 하강 시에는 텀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만 암기하면 된다. 압축 행정 말기에 발생하는 와류 현상은 스퀴시다.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이 현상이 나타내는 것은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충전 경고등 들어왔다. 충전 잘 되고 있다. 아니고 충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경고.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동식 변속기 건설기계를 운행 중에 급가속을 시켰더니 기관의 회전은 상승하는데 차속이 증속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자, 플라이 휠에서 클러치의 압력판이 착 밀착되어서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플라이 휠로 전달됐을 때 동력 손실 없이 차축까지 전달돼야 되지만 이 클러치 디스크가 과도하게 마모가 됐다면 급가속을 하더라도 이 플라이 휠은 열심히 도는데 이 클러치 판이 미끄러지면서 엔진 회전력만큼 차량 속도를 증속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가 과도하게 마모됐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회전은 계속 상승하는데 이를 클러치 디스크가 완전히 압착되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시키지 못하고 차속이 증속되지 않는다. 자, 무한궤도식 리콜 스프링을 이중 스프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서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서징 현상이 뭐였죠?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이었죠. 자, 이 리콜 스프링은 트랙 앞쪽으로부터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장치가 리콜 스프링이죠. 이 스프링을 이중 스프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 추진력으로 유압 모터를 사용하는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 유압 모터의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게 서징 현상인데 이 서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리콜 스프링을 이중으로 사용한다. 리콜 스프링 이중 사용 목적은 서징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서 조작하기 힘든 상태다. 그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파워 스티어링은 유압을 사용해서 핸들을 가볍게 하는 장치죠. 역시 이 조향 펌프에 이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핸들이 무거워서 조작하기 힘들게 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핸들 무거운 이유는 조향 펌프에 오일 부족하다.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크롤러 타입, 무한궤도식 타입의 유압식 굴착기의 주행 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유압 모터죠. 유압 모터를 사용해서 무한궤도 굴착기 주행 동력을 얻는다. 자, 고의로 경상 한 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은 고의로니까 아무리 경상 한 명의 경미한 인명피해라도 면허 취소입니다. 고의로면 면허 취소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인 건설기계는 무한궤도 굴착기 3년이죠. 타이어식은 1년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3년인 건설기계는 무한궤도식 굴착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6개월인 건 타워크레인,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아스팔트 살포기는 1년,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더, 천공기는 2년이죠. 그리고 그 밖에 건설기계가 3년인데 여기에 무한궤도식 굴착기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3년이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다방기 300제.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론 정리 파트와 더불어 파이팅 00TV 굴착기 재생 목록의 다양한 영상들을 몇 번만 반복해서 공부하신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제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한 방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